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의원총회의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조중동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재명 앞에서 이재명 막 몰아붙인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정확한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총회 요즘 사람 많이 나오지도 않아. 한 170명 가까이 되는데 의원총회 한 100명도 안 모여. 서로 바빠. 근데 거기서 보통 이제 이번에 저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해 갖고 돈봉투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민주당의 처리가 잘못됐다. 근데 내가 어제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처리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그것밖에. 조사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안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그걸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정근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봐야 어차피 안 믿을 거 빨리 검찰에 수사해달라. 이런 거고,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대표랑 전화 통화해서 사실상 귀국을 빨리 앞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쏙 들어갔어. 근데 그 후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처가 잘못됐다고 계속 성토를 하는 분위기 속에 뜬금없이 김종민이 현단에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민주당은 진보 유튜브와 거리두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런 뜬금없는 소리 한다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솔직히. 그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정복 의원이라고 있죠. 여성 의원이죠. 문정복 의원이라고 있죠. 이분이 그랬다는 거야. 소위 말하면 친낙들한테. 당신들 선거 나와가지고 밥값 안 준 적 있냐. 밥값 안 준 사람 나와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찍소리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밥값 준 사건 정도를 게이트급으로 만들었던 건 검찰인 건 맞는데, 그 검찰의 거기에 대항해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뭔가 막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김종민이 굉장한 황당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이 단어만 뚝 떼어놓고 생각하면 저는 맞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정치인이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진보 유튜버도 혹은 보수 유튜버도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취할 거 취하고 배척할 건 배척하면 되는, 이거 정말 교과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김종민이란 말이야. 저는 정말 웬만하면 이 방송을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웬만하면 민주당 의원 잘 안 가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어떤 맥락에서 뭔 마음을 먹고 이런 말을 했는지 아예 이해가 안 가요. 김종민을 지금 진보 유튜브에서 누가 불러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은 부름을 당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는 본인이 굉장히 키워주고 싶어 했던 이른바 똥파리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 스피커가 퇴출된 것.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퇴출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퇴출된 거예요. 그 윤석열 지일보다 안 나오지. 네. 그러면 이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찌그러진 스피커를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진보 유튜브들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은 네. 시장 논리를 그러니까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우리가 진짜 문재인 지지자다라고 편 딱 갈고 나왔던 게 문파라는 말이에요. 문파. 그 문파에 제일 먼저 힘을 실어준 인간이 바로 김종민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저 행사가 읽어봐요. 김종민 의원께서는 국회회관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은 처음이고 그 처음을 내 이름으로 대관해서 의미 있고 좋으시다고, 진표살께서 앞으로 계속 국회회관 대관에 놓을 테니 종종 문파 라이브 에이드 하면 좋겠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2019년에 새해맞이 문파 라이브 에이드라고 이름도 막 거의 나 어린이다니까 참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사람들한테 얹혀가지고 셀럽 되고, 솔직히 말해서 김종민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이거 말고요. 진짜로 키워준 사람 하나 더 있어.
김어준 방송에 여러 번 나가서 우리는 김종민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 김종민을 누가 알았냐고. 근데 이 얘를 키워준 사람 중에 시초가 김종민인 거예요. 근데 김종민은 골 때리는 게 그런 방송 나가놓고도 안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 네. 내가 그 장면을 뭐 직접 목격한 적이 네. 있어. 그러니까 대세가 근데 문제는 쟤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누가 뭐라 그래. 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쪽 진영을 갈라치기 하면서 기존에 막 수년 동안 고생했던 방송들은 다 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송들한테만 그랬냐. 국회의원들한테도 어마어마했어요. 소위 말하면 쟤들이 문파라고 쓰고 똥파리라고 읽는 애들이에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정확히 이 장소를 누가 대관을 해줬느냐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김종민이랑 술 먹다가 잡았다는 이 제작진, 그러니까 주최 측의 SNS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담을 하고 이승환한테도 고소고발 당한 후에 지금 굉장히 조용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을 스피커로 쓴 김종민 의원에게 아까 방금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님 그 방송 나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안 나갔다고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때는 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 애들 쉽게 표현하면 전성기가 지나서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근데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이 없어지냐고. 거리를 둬야 되겠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똥파리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김종민 의원이 뭐 개딸이 뭐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썼던 SNS를 보시면은 지금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막말을 합니다. SNS뿐만 아니라 이 방송 중에 했던 말들 지금 잠깐 블러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해찬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요. 그렇고 블러 처리가 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게 무슨 아니 그럼 어디 날 욕 안 한다고 하더니 화면으로 성취를 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런 방송을 지원해주고 같이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금 진보 유튜버 중에 이렇게 욕하고 이낙연을 욕하거나 이낙연 측의 의원들한테 이런 쌍욕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자, 없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나 진짜 이건 할 말이 많아요. 조국 장관 관련한 건데요. 난 그때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팩트를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조국 장관이 물러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끝까지 조국은 법무부 장관 물러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이해찬 대표예요. 근데 이해찬을 왜 쟤네들이 싫어했냐면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를 잘라내지 못했거든. 이재명을 제명해라라고 하는 걸 이해찬 대표가 막았어요. 그때부터 이해찬은 이 민주진영에 저는 레벨로만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찬인데 네.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정반대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조국 못 지켰다고. 사실 지금 쟤들 중에 조국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이해찬 대표하고 이 세 사람을 이제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을 물었을 때 끝까지 조국은 장관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해찬인데 이해찬이 조국을 잘랐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방송했던 놈들이 그런 놈들이야 지금.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 당대표 할 때도 그때 선거 결과 가지고 완전히 선거 결과를 다르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마치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안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매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민 의원이 비판하는 것처럼 지금 진보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까지 가짜뉴스 남발하면서 공격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최근에도 김종민이 작년에도 그랬어. 민주당은 개딸을 손절하고 강성층에 휘둘리지 말아야. 이 양반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당신이라는 강성이라니.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저런 소위 극문 똥파리들을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으면서 지금도 그게 살아있잖아 애들이. 이재명 대표이 소송하고 거기에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해본 적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한 번도 자기가 이용해 먹을 때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가 개딸이 누가 욕설을 합니까? 욕설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쌍욕하는 사람은 개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개딸을 악마화 시키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먹어. 그리고 지가 떴던 것도 사실은 뭐 유튜브란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그냥 대한 언론인 거예요. 언론이 하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결국 똥파리들이 뭔 짓을 했어요. 이재명 못 찍겠다고 윤석열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똥파리들이 아직도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윤석열 찍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투표를 우리가 뭘 했는지 볼 수는 없지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낙연의 최측근. 나 이 양반 얼굴도 알고 대화도 해본 적 있는 사람인데 난 이분을 평생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이낙연의 최측근인 정운현이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24만 표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았겠냐고요. 이낙연의 최측근이 근데 이낙연이 이걸 멈추 세운 적 있냐? 정운현을 김종민이 비판한 적 있냐? 없잖아요. 없죠. 이낙연의 최측근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선언할 때 거기에 비판한 사람이 있냐고. 결국 이재명이 대선 진 데는 이런 자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재명을 그렇게 비난했던 놈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거기에 김종민이 앞장서고 있다. 이제 나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없으니까 민주당은 유튜버들이랑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 다음 거 한번 봐봐요. 쉽게 표현하면 민주당이 아까 말한 그 똥파리 대가리 유충입만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똥파리는 보좌관한테 제일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 민주당 보좌관 중에 똥파리가 제일 많다고. 지금도 똥파리들의 트위터 같은 데서 현직이 보좌관인데 누구누구 의원실 보좌관인데 이재명 까는 놈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이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최근에 제가 놀란 게 지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 중에 그 트위터에서 똥파리 짓을 많이 하던 사람들 계정이 서너 명이 지금 걸렸어요. 걸린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 의원실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사람 지금 뭐 해당 행위를 넘어서요 엄청납니다. 그 글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쳐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쌓아안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님 지난 지금 말로 보면 뭐 반명 스피커들 그렇게 올려치기 하고 그렇게 밑에서 그렇게 떠받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탈락해버렸으면 그거는 본인도 반성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서 배 아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들의 지지 성향이 그렇게 다 변했는데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김종민의 논리에 의하면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유튜브에 나가지 말고 조중동 종편 나가라는 이야기잖아요. 말고는 더 있나?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좀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방송들이 없으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돼 있다니까요. 이슈가 있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분석해가지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돈봉투 돌렸나 보다 민주당 뭔가 부도덕한 짓을 했다? 까지만 생각을 하죠. 빨리 팩트 체크 해드리면 그런 사건은 아니구나라고 금방금방 돌아와요. 근데 김종민 자체는 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진도 유튜브를 나가지 마라. 그런 말이 성립을 하려면 같은 당으로서 이재명을 끊임없이 지금도 비난하고 있는 앞으로 보여주실 저런 똥파리들한테 자제 요청 한번 해본 적 있냐고요. 이번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인데 어제 사실 저게 결과가 나올 뻔했는데 판사가 이걸 연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재판 처음 해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 소위 말하면 저 똥파리 유충이라는 애가 이걸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직무정지 시켜달라고 건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짓은 못하게 해야죠. 옆에 있는 의원들이. 저 사람이 이낙연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같이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이낙연이 이번 대선 때 소위 말하면 진보 유튜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지명도 있는 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저런 애들한테만 나가서 지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표로 한 놈의 마구만 행사를 했다고요. 저 몇 명 보지도 않는 방송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저런 방송에만 고집하고 나간 거죠. 그래 놓고 왜 우리한테는 그런 유튜브가 없지 하면서 굳이 꺼내는 말이 민주당은 유튜브랑 거리두기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놈이 결혼식 할 때 민주당의 소위 친낙 국회의원들 뭘 엄청 보냈잖아. 이낙연, 설훈,
자가 공지영, 홍영표, 자기들 오영환, 도와주면 오영찬. 거리두기 안 하고 그냥 막 임금 막 쏟아붓고 자기들 그렇게 지지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거야? 앞뒤가 맞는 소리 하냐고 지금.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방송 10년 동안 물론 집에 애경사가 없기도 했지만 정치인과 이 부분은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정치인하고 술을 안 마십니다. 월요일날 정치인들 나와서 방송하시잖아요. 목요일날 정치인 나와서 방송하시잖아요. 뭐 화요일날 정치인 나와서 방송했잖아요. 술 거의 안 마셔요. 예의상 한번 가지긴 하는데 방송인은 방송을 해야죠. 근데 저런 애들 실컷 이용해 먹고 이제 끈 떨어지고 그러니까 진보 유튜브 방송에 나가지 말아라고 하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주죠? 저 골 때리는 게 저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위 그 유명하다는 셀럽 방송들 팟캐스트 때부터 경기도 광고를 좀 준 적이 있어요. 엄청 비싸고 이런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그 이게 논란이 됐을 때 한번 쉴드 쳐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뭐 돈 잘 벌겠습니까? 대충 거기서 거기지 티아놀로이라는 게 이재명 지사가 열심히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광고를 준 건데 무슨 뭐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홍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그 방송들이 했던 일이 이재명 빠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빨았느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를 빨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총리 때 국회에서 사이다 발언 비슷하게 막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뭐 연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낙연 총리 잘한다는 사람들 했던 그 시기를 사실 이재명 돈으로 빤 거야. 굳이 빨자면. 뭐 예를 들면 광고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그건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줬겠지만 결국에 이런 직태 이런 멘탈을 갖고 어떻게 의원총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공감하지도 않는 자리에서 진보 유튜브랑 거리 두기 해야 된다 같은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하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한미디어 같은 지금의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있었으면 노무현 대통령 저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 봐요, 김종민 의원님? 참, 아이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정색하고 궁서체로 기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 만나기 어렵다면 우리 원내대표 먼저 만나시라. 왜 갈라치기 들어왔잖아 지금. 갈라치기. 민주당 당대표는 만나기 싫은데 원내대표는 만날 수 있다고. 윤석열이 스스로 원내대표급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받아치는 건 정말 현명했다고 봅니다. 그러셔도 돼요. 진짜 잘했죠. 이재명 대통령 미래 이렇게 뒤에 붙이시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딱 이 한마디 함으로써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뭐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민생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내 면이 좀 사라지거나 내가 정치적 불리익 얻는 거는 나는 괴념치 않겠다는 말을 정말 분명히 해버림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가 버린 거죠. 내가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시는 게 순리다라고 서로 이제 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돼버린 케이스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또 뭐 국문 똥파리 이야기하니까 되게 팍시네요. 뻔뻔합니다. 얘네들 자체가 뻔뻔한 것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똑같다 머리가. 나라면 말이에요. 그간에 오해 같은 게 있어서라도 출연 한번 시켜주면 안 되겠냐 돼야 되는 게 그쵸.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정상이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님의 이 품넓은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왜 그걸 못 느끼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유튜브에서 내가 좀 손해를 봤다. 내가 손해를 좀 괜찮다. 딱 까라. 혹은 괜찮다. 너네 진보 유튜브들이 하는 거 하면서 나 까도 괜찮으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앞장서주자. 오히려 자기가 잃을 거 잃으면서 품 넓게 한마디를 해버리면. 아니 우리는 품 넓게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갑니다. 이제 이 뒤에 이슈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그런 똥파리 방송에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굉장히 또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전현희 의원님이 저쪽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전현희 의원님 진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지금 어떤 스피커에 나갔으니까 저 의원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죠.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자면 예를 들어 대장동 재판하는 이따가 그 의제가 또 있습니다만 다뤄보면 이재명 대표 되게 억울하구나.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왔을 때 뇌물이 빠져 있었던 거 보고 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치는구나. 그러면 그 학습 효과 때문이라면 송영길 당대표 뽑힐 때 그 돈봉투 사건 이런 것도 그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 소위 말하면 내가 그 뭐 누구누구 씨 포함해가지고 똥파리 정치인들 의원총회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도부가 대처를 잘못했다고 막 하는 사람 정해져 있다고 항상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가 올라온다더만.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보면 검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아예 없고요. 검찰이 주장하는 건 다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당대표 때리는 데만 전념하면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던 내용이 조중동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성토장된 의원총회, 이재명 면전서 비판 이런 식의만 써먹기에 딱 좋은 인간들 내가 나중에 한번 리스트업 해가지고 방송으로 홍보 좀 해드릴게요. 홍보 좀 해드릴게요. 원하신다면은. 홍보입니다. 인간들 진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내일은 사랑님. 야 타이밍 좋으시네요 아주. 내일은 사랑님. 어린이날이라 내가 참는다. 정민성. 네.